간이과세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고 매입세 공제입니다. 재고 매입세 공제. 이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현재 보유한 재고자산이 있죠. 뭐가 있죠? 원재료, 반제품, 상품, 제품, 감가상각자산. 그럼 이 간이과세자 있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받습니다. 얼마 받죠?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과세자 있죠?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 공제 받습니다. 매입세액 전부 공제. 그러니까 이 간이과세자가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였다. 그러면은 전부 이거에 대해서 전부 매입세액 공제 받았을 건데 처음에 간이과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조금만 공제받고 나중에 일반 과세자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매입세액을 조금만 공제받은 상태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됐다. 그러면 이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이게 재고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일 때 공제받지 못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이죠. 이거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죠. 근데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일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있죠. 이거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 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재고 매입세액 공제도 있다. 재고 납부세액이 때는 추가로 납부하는 거고 재고 매입세액 공제는 추가로 공제해주는 겁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하는 거죠.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거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나머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재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 사단이죠. 이 보시면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자산 중요한 거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합니다. 일반 과세 전환 시에 재고품 신고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경우 이 재고 매입세액 공제해준다.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재고품 가액은 장부나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확인되는 재고품의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그러니까 시가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시가가 아닌 취득가액에 대해서 재고 매입세액 공제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세금 계산서나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나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에 의해서 재고 매입세액 공제준다. 그리고 시가 아닙니다. 시가 아니고 취득가액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장품 있죠. 저장품은 재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상품 재고 납부세액이랑 거의 비슷해요. 재고 금액의 110분의 10을 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그 매입세액 공급 대가 있죠? 아니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110분의 10을 해가지고 그 매입세액을 구한다는 거죠. 거기에 1-,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율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그리고 감가가 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 이 부가가치율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부가가치율이죠.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율. 그리고 이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부가가치율입니다. 취득일 부가가치율. 를 적용해서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건설중개 자산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의 1-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건물 구축물은 취득가액. 이 식은 다 비슷해요. 하나 주의할 게 이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10분의 10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세액을 구한다. 그리고 거기에 1-10%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여기서 10을 곱하는 이유는 간인 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10을 곱한다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6개월이죠. 일반 과세자는 6개월이기 때문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 이게 여기에 5%를 한다는 거고, 간인 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0%를 곱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자산도 간인 과세자는 1일 과세기간이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50%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25%가 아니에요. 여기에 50%를 곱한다라는 겁니다.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신축한 자산. 이것도 같아요. 신축과 관련된,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거기에 역시 10%죠. 건물은 10%. 그 밖에 감가상각자산, 뭐 기계장치 같은 거는 50%입니다. 50%의 경과된 과세수를 곱한다. 왜냐하면 간이 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부가가치로 다 같아요.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다만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세요. 1개월 이내 재고 매입세액,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재고 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 매입세액은 그 승인, 세무서장 승인을 얻은 날에 속하는 애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보시면 2019년 2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다.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적에 대해서 2월 25일까지 간이 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합니다. 간이 과세 포기한 경우죠. 2019년 2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 경우 2월 25일까지 간이 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품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재고 매입세액 공제 승인을 받으면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추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간이 과세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도 음식점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조업. 음식점업은 원재료, 농산물, 축수, 임산물, 매입가액에 얼마 곱하죠? 음식점업은 109분의 9입니다. 109분의 9. 제조업은 106분의 6. 여기 보시면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다는 겁니다.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의제 매입세 공제 준다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음식점업 중 과세 이용 장소를 경영한다. 그러면 104분의 4. 음식점업 있죠? 이거는 109분의 9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9분의 9를 의제 매입세 공제 준다. 그리고 제조업은 106분의 6입니다. 106분의 6. 그러니까 이 제조업을 주의해야겠죠? 제조업은 106분의 6이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 간이과세자는 제조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데 과다점업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주로 최종 소비자한테 물품 공급하는 그 경우 제조업자 있죠? 과다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106분의 6. 다만 중요한 거 뭐예요? 제출 서류가 있죠? 제조업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격표, 세금 계산서, 수령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조업자 매입처별 계산서 합격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답니다. 제출해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르죠? 일반 과세자는 제조업자는 이런 거 제출하지 않아도 의제 매입세 공제 줬다. 근데 간이과세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 이 매입처별 계산서 합격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지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음식점업자 있죠? 음식점업자는 그 면세 농산물 가액 중 과세 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있죠?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런 거 계산서 합격표 이런 거 제출하지 않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해도 의제 매입세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과세 공급대가의 5%의 의제 매입세 공제율 109분의 9를 곱하면 되겠죠? 109분의 9를. 그러니까 음식점업자는 간이과세 음식점업자는 이 매입차별 계산서 합격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준다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개해준다. 다만 얼마 해준다 그죠? 공급대가의 5%입니다. 공급대가의 5%. 공급대가의 5%. 거기에 109분의 9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준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예정부가 납부가 있습니다. 와요. 세금 내라고. 간이과세자도 예정부가 있습니다. 예정부가 있어요. 언제 한다고요? 7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2분의 1입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얼마요? 2분의 1. 2분의 1을 7월 25일까지 징수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다. 해야 되겠죠?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예정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정 부과하지 않습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정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휴업이나 사업 부진의 경우입니다. 휴업, 사업 부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전 예정 부가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의 3분의 1이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힘든다 이런 경우는 신고 예정 부가기간까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납부세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런 경우는 신고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음식점업자입니다. 음식점업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죠. 그럼 이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나갑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너무 좀 힘드니까 자영업자들을 좀 더 세금 적게 내게 하려고 이 음식점 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대금, 그 음식 팔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는 겁니다. 얼마 해준다는 거죠? 2.6%입니다. 결제금액의 2.6%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1,000만원,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여기 보시면 500만원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 공제 준다.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급금액 결제금액의 2.6%죠. 2%가 아닙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입니다. 2.6%. 음식점업자나 숙박업자, 음식점업자나 숙박업자 2.6%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간이과세자, 그 밖의 간이과세자는 1.3%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밖의 사업자는 1.3%입니다. 1.3%.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금액 3,000만원이다. 그럼 3,000만원에 2.6%를 곱한 78만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아시겠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이 다만이 있죠?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뭐 세액 공제 이런 거 전부 재고 납부세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뭐 환급 세액이 나온다 그런 경우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까지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 해야 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및 경정 징수죠. 일반 과세자 규정을 준용해서 결정, 경정, 징수한다. 그리고 가산세는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라고 0.5%로 한다. 여기 보시면 미등록 과산세, 타인 명의 등록 과산세는 공급대가의 0.5%, 무신고 과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부정무신고는 4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도 영세율 과세시 표준 신고 불성취 가산세가 있죠? 0.5%. 그리고 매입세금 계산서 수치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도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있죠?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여기 개정된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공급대가가 얼마라고요?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한다. 이게 되게 좋은 거죠. 다만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0.5%를 곱한 금액, 공급대가의 0.5% 곱한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대가 환산이죠. 납부 의무 면제 규정 규정할 때 공급대가 계획은 12개월로 환산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럼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을 다시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간이유과세 폭입니다.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간이유과세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다 보니까 간이유과세를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간이유과세자는 재화 용역 공급할 때는 재화 용역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간이과세자면은 나는 당신과 거래하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업자가 일반 과세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거래 상대방은 일반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랑 거래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랑 거래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이 간이 과세자가 간이 과세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포기하죠? 이 전달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전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 과세 포기 신고한다는 겁니다.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입니다. 달. 그러니까 과세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 달에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고 3월 달에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달은 전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거 외워야겠죠?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날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3월 31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간이과세 재적용 3년이 지난 후에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이제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 비교표가 나와 있죠.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